11월 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이 상승다운 상승을 보였죠. 특히 지수뿐만 아니라 시세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섹터에서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최근까지는 지수가 올라도 일부 몇몇 섹터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매물 공방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은 최근과는 다소 다른 그러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섹터에서 반등이 시도가 됐죠. 일단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가 됐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은 해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 과세 회피 바로 이러한 물량 등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그러한 어려움 등을 겪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오늘 코스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반등폭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해도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20일 이평선을 좀 넘기나 했는데 다시 또 20일 이평선 위에서 저항이 나타나면서 탄력이 좀 둔화돼 가지고 400원 정도 겨우 이 낙폭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뭐 이건 올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오늘 같은 날에서는 뭐 400원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기 때문인데 21 이평선 회복에 실패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KC텍, 유진테크 뭐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에서 마감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중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비탄력 또는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뭘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지난 8월 초에 6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죠. 여기에서 나고 나서 지금 아직 골든 크로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게 골든 크로스로 유도되어야만 코스피도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끝났구나 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가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야죠. 그죠? 올라서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까지 다 올라서려면 2610포인트, 그러니까 2610포인트 위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모습의 유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고, 자, 두 번째로 확인할 건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의 이러한 수렴권이죠. 자, 이러한 수렴권 영역에서, 자, 오늘 보면은, 수렴권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표시를 조금 다시 할게요. 수렴권이 여기에서 보면은 수렴권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삼각 수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론적으로 잘 가다가 위로 가면 긍정, 아래로 가면 부정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도 트릭이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트릭이 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아래로 가더라도 요게 단기간에 다시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위로 가는 거고 요건 트릭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런 모습이 과연 가능하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요 수렴권 위로 다시 올라서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수렴권 위로만 올라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20, 60 골든 크로스 유도 패턴과 수렴권 위로의 어떤 흐름을 시도하는 부분 모두가 만족되기 때문에 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좀 확인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하향했던 5일 이평선을 단박에 회복했고 2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코스닥 지수 자체는 지난 4월부터
조종을 받았고 그 조종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연속선상의 지금의 위치는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이는 데에서 가격 조정은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은 기간 조정 측면의 수렴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되도록 10월 저점을 깨지 않고 대반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10월 저점 위에서 대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때 같으면은 이제 연말 과세 회피 물량 때문에 아주 진통을 겪었던 코스닥 시장이 선제적으로 4월부터 조정을 보였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지지권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러한 위치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남은 11월, 12월에는 역으로 코스닥이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매매하기 유리한 그런 여건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탄력 오늘 같은 날에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10조 원 이상의 물량, 자금이 묶여 있거든요. 지금 뭐 개인 물량부터 해가지고 10조 원 이상이 여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10조 원 이상 물려 있는 게 물려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그만큼 돈이 덜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 물량들이 이제 매물화돼 가지고 다시 유동성으로 돌아서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사줘야 됩니다. 그죠? 사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도를 계속했다는 점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부진의 근본적인 수급적인 원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놓고 볼 때 이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2차 판매를 시도를 했는데 5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품귀 현상을 지금 빚고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인도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매출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뭐 선방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 12단에 대한 양산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HBM 바로 여기에서의 경쟁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삼성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TSMC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상대방인 TSMC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 쪽을 포기하고 일정 부분 희생시키고 HBM 쪽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소리인데 과연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11월에 이제 인적 쇄신이 있을 거거든요. 이 인적 쇄신을 어떻게 진행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를 통해서 과연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1월, 12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는 얼마나 더 빠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옆으로 행보 등락하면서 기간 조정을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국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조정의 길이 역시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바이오에서는, 금요일에 바이오에서는 금요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추가로 빠졌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추가로 상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바이오에서 또 매물이 나오면서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음봉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서 20일 이평선을 하향해 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금투세 폐지 모멘텀에서 단박에 21 이평선을 재회복하면서 금요일의 음봉보다 더 큰 양봉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금요일의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오늘 출현됐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채 금리가 되눌릴 때 이제 대반등할 거다라고 봤는데 오늘 금투세에 일단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그냥 금요일에 이 음봉을 제압하는 양봉이 오늘 나왔는데 이거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리가켄 바이오도 20일 하향에 음봉을 금요일날 기록했다가 이를 장악하는 양봉이 다시 오늘 출현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를 통해서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일단은 위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오늘 벗어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데 의미를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후속적인 흐름에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와 알테오젠이 요 20일 이평선, 요 분홍색 선요, 20일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해 주는지 요게 후속 흐름에 있어서 중요할 거예요. 이거를 지지해 주는데 성공에 들어간다면 화요일, 수요일장에서 그러면 바이오가 다시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에코프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은 20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하향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죠.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실적은 별론데 내년에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 부진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내년에 업황 회복을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 2차 전지가 내년에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먼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악복을 기록하고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이제 구원투수로 시장에 한국 증시에 구원투수로 나설 여건은 돼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가 업황이 올해보다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주목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4분기까지는 실적은 안 좋아도 말이죠. 내년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나 뭐 여러 가지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다수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야 돼요. 그러면은 업황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에요.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추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쪽에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승리한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